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초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신통 재개발 구역은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 5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거여동 쪽에 보면 거여 2-1구역, 2-2구역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롯데캐슬이나 이편화세상 아파트로 벌써 입주를 해서 이제 한참 지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마천동 쪽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구역이 여기 이제 마천 4구역이 가장 빠르고요. 마천 4구역은 현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빠른 게 바로 우측에 있는 이제 마천 3구역이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현재 뭐 건축 심의 아니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천역 바로 둘러서 이제 마천 2구역이 있고, 마천 2구역은 최근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천 1구역이 있고요. 마천 1구역은 이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천 5구역이 오늘 설명드릴 구역이고요.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12월에 신통 재개발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됐고, 24년 9월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다. 그리고 현재 추진위가 25년 4월에 추진위가 이제 승인이 됐고요. 현재 조합 설립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천 5구역을 선정한 이유가 그 구역 내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분양평수는 한 16평 되고 대지 지분이 8.4평, 전용 면적이 13.7평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 이제 입찰이고 최저 매각 가격이 한 5억 8천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뭐 2015년에 져가지고 10년 된 빌라입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듯이 외관은 뭐 깨끗해 보이고요. 구역 내에 이게 전용 13.7평이고 하면 보통 이제 재개발 구역 안에는 이제 낡고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데,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하면서 투자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사항에 보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상 표제부에 위반 건축물로 이제 표시는 돼 있으나, 전유부는 이제 위반 건축물이 이제 아닌 걸로 아니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뭐 24년 4월 17일에 전입도 하고 이제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도 보자, 24년 12월 9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니까 마지막에 맞춰서 이제 배당을 했다. 근데 보증금 3천에 이제 월세 40이다. 이렇게 뭐 배당 요구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등기부를 보면 23년 4월에 이제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 그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를 했네요. 그래서 뭐 채권 최고액 2억 3,21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DGB 캐피탈 1억 2천, 개인한테 또 1억 2천, 롯데카드, 신한카드, 뭐 또 개인 근저당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채권 최고액 합계는 이제 7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보다 채권 최고액이 더 높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제 받아가는 금액은 거의 이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비 체납을 보니까 도시가스비가 이제 89,000원 정도, 그 다음에 뭐 전기세는 390원, 뭐 이 정도 체납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3년이 1억 9,500이고 25년이 2억 1,600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써먹으려고 갖다 놨습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2층이고요. 그리고 구조를 보니까 이제 현관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이제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실 3 같은 경우는 요 사이즈로 보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뭐 침대 하나 정도 놓으면 침대하고 책상을 같이 놓기에는 좀 또 애매한 사이즈로 보이고, 그리고 침실 2가 사이즈가 좀 제법
그래도 좀 제법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코니 이제 확장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용 면적보다 이게 훨씬 넓게 실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두세 식구 정도, 애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이제 기존의 대부분이 막 2종 7층입니다. 뭐 1종도 있긴 하지만 2종 7층을 이제 2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종하고 2종 이렇게 돼 있는데 1종은 일부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저런 것 때문에 돼요. 여기 보면 밑에 정비 기반 시설에 보게 되면 공원 같은 거는 굳이 종상향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공원은 이제 보통 1종 이렇게 많이 하니까 뭐 공원에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여기 보면 공원 6.8%, 근데 1종이 요거 합친 게 6.8%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바꾼 거고, 2종 7층은 다 이제 2종 일반 이렇게 하고, 또 일부는 또 3종으로 또 종상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기부 찬합은 도로, 공공공지, 뭐 공공청사, 복합청사, 뭐 파출소, 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2.4%를 기부 찬합을 이제 하게 된다. 자,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일단 이게 2종하고 이제 3종이 섞여 있는데, 이제 일단 법적 상한 2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이제 250%까지 재개발을 하고, 최고 층수는 39층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세대수는 2041세대입니다. 세대수가 많죠. 임대가 408세대 20% 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약 한 1150명 정도 되고요. 일반 분양은 483세대로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은 한 42% 되고요. 예, 이 정도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 같은 경우도 전용 84 기준으로 거의 한 18억 전후, 뭐 18억에서 19억 정도 나오고, 실제 실거래는 뭐 17억대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주변 그 가격도 그 시세도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일반 분양 비율이면 양호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39, 59, 74, 84, 114 이렇게 돼 있는데 8호 초과 평형이 114 이 정도면 한 40평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게 한 230세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비중이 11.3% 정도 되고요. 84가 601세대, 그리고 74가 544세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74나 84 요 임대 빼고 여기 분양하는 요 세대 수만 합쳐도 토지 등 소유자 1150명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433, 523이니까 943에, 그쵸? 900, 그럼 1173세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1150명이니까, 그러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적어도 전용 74 이상은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이 나와 있는데 한 10.03%. 요 정도면은 이제 다른 재개발 구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기준 용적률은 209.27%고, 거기다가 여기 보면 아까 기반시설 요 순부담 한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계산하니까 상한 용적률이 237.15%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 250% 해서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인데, 추정 비례율을 보게 되면 이제 99.46%입니다. 수입이 1조 8천억 정도 되고, 지출이 1조 550억, 그 다음에 종전자산 총액이 7,5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총 지출의 한 70% 정도를 이제 공사비로 보면 돼요. 그러면 7,385억 정도가 아마 공사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고시문에 이제 평당 공사비를 얼마로 해서 이제 추정 분담금을 계산했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천 5구역에 대지 면적을 놓고 용적률 250%로 계산해서 평당 750 하니까 총 공사비가 7,2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얼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천 5구역은 평당 공사비를 대략 한 7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이제 추정 비례율을 계산을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층수를 보게 되면 39층까지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데 평당 750은 현재 안 맞죠. 그러면 적어도 한 800에서 850 정도까지는 공사비가 올라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공사비는 한 10% 정도 오를 수 있다. 그러면 7,385억 원에 한 10%면 대략 한 740억 정도가 이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퉁치냐면 결국 일반 분양가를 이제 인상을 해서 퉁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도 좀 뒤에 알아볼게요.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종전자산 평가액은 어떻게 추정했는지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23년도 공시가격에 1.7에서 1.75 정도로 이제 계산을 했고, 주택이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에 23년도 공시지가에 보정률이 1.4에서 1.7 정도를 이제 곱해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한 보정률을 23년도 공시가격에 한 1.7 정도를 곱하면 이제 추정 간평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각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3구가 5억 3,900이고 5구가 8억 1,700, 74가 9억 4,400, 84가 10억 3천, 114가 12억 6,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억 3천이면 결국 일반 분양가는 대략 한 12억 보통 한 10% 정도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한 뭐 90%, 보통 이제 85에서 한 90%이 정도를 이제 많이 잡으니까 그럼 한 90%라고 보면 대략 한 11억 중반 아니면 12억 이 정도를 이제 일반 분양가를 추정을 했을 것 같고요. 34평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주변 시세랑 한 6억 정도, 6억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 일반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올리면 아까 대략 한 750억 정도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전용 84 근데 아까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그 물건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평양 배정을 뭘 받을 수 있나 요렇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전용 84를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평균 종전자산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요 총 종전자산 7,545억 중에 토지동 소유자가 아까 1,150명이었잖아요. 그걸로 나눠보니까 6억 한 5,600이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84랑 114가 합치니까 743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1,150명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50%보다는 간평가가 그러니까 50%는 아니지. 대략 적어도 상위 60% 안에는 대략 들어가야 내가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평균 종전자산이 6억 5,6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아까 빌라의 23년도 공시가격이 얼마였냐면 1억 9,500이 이란 말이죠. 그럼 1억 9,500에 자 1억 9,500에 아까 보정률이 1.7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3억 3천이 추정 간평가가 됩니다. 그쵸? 3억 3천이 되니까 결국엔 평균값인 6억 5,600보다는 한참 낮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가능성보다는 전용 74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조합원들 중에 지금 이제 분담금이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전용 84를 이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정평가액이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이제 74나 59로 이제 분양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원들이 좀 많아지면 경매 물건, 경매 빌라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도 전용 84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가능성은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용 74를 이제 분양받게 되고, 그리고 전용 74의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9억 4,400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간평가가 이제 얼마였냐면 지금 3억 3천이고, 간평 추정한 게 3억 3천이고, 그럼 경매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8천이라고, 5억 8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5억 8천에 이제 단독으로 낙찰 받았다 쳐요. 그러면 이제 간평가는 한 3억 3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한 2억 5천 정도 주고 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전용 74를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9억 4,400이 조합원 분양가고, 내가 프리미엄 아까 2억 5억 8천에 3억 3천이니까 프리미엄 2억 5천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9억 4,400 플러스 2억 5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한 12억 정도의 전용 74를 이제 분양받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좀 주변에 좀 보면 74가 시그니처 넣고 이 편한 세상은 또 74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대략 여기 이 편한 세상이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59가 15억이고 84가 뭐 18억 19억 뭐 이 정도 이제 매물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74 정도면 한 16, 17 요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12억 정도의 전용 74를 분양받게 되면 주변 시세를 뭐 16, 17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한 4억 정도의 안전마진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 경매 물건의 가장 좋은 특징은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신축급의 빌라잖아요. 그리고 방 3개에 이제 화장실 2개고 1층이 또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이게 투자로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빌라를, 이게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인 빌라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청약을 할 때 공시가격 5억 이하 빌라 같은 경우는 청약할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좋은데 청약할 때 있으면은 막 청약을 막 넣어요. 이렇게 넣다가 덜컥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팔고 갈아타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요 마천 5구역 빌라 물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이 쭉 진행되니까 프리미엄도 같이 이렇게 쭉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